네, 미국 증시는 큰 폭의 랠리로 11월을 마감하고 이번 주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거래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들로 장식이 됐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 여러 가지 외신들이 나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초강수 경고가 탈달러화 시도를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오른팔로 부상하고 있는 머스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에도 당연히 다시 한번 위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외신입니다. 네, 외신 속 한 장면들이 지금 국제사회의 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한번 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달러기에 나선 각국인데 무슨 이야기냐? 달러 패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네에게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릭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과연 어떻게 초강수를 뒀는지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를 추진하는 브릭스 9개 국가에 경고를 했습니다. 100% 관세라는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건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브릭스 각국이 달러에서 멀어지려 하는 시도에 대해서 미국이 그저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것은 끝났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달러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탈달러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는 또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체 통화를 추진하면 경이로운 미국 경제에 물건을 파는 것에도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초 4개국 체제였던 브릭스는 곧바로 남아공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5개국 체제로 확대됐고 지금은 이란과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추가돼 9개국으로 커졌는데요. 여기에다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는 가입을 신청했고 아르헨티나도 브릭스를 편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브릭스에서 달러를 대신할 공동 통화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었던 겁니다. 미국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가 브릭스 간의 기축 통화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위상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브릭스를 겨냥하고 나선 것은 브릭스가 달러에서 등을 돌릴 경우 달러 영향력의 약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브릭스와 관세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강세론자,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댄 아이브스인데요.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테슬라 이제는 지금보다도 무려 2배나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 이유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외신 함께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힘으로 시장 가치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내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날은 3.7% 급등했습니다. 현재보다 시장 가치가 2배로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테슬라 주가 상승에도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의 보고서가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AI,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가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앞으로 1조 달러 더 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교통부의 핵심 우선순위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차기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업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 범접하기 어려운 규모와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역학관계에는 2025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 테슬라에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머스크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공식 속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의 위상이 얼마나 치솟고 있는 걸까요? 추수감사절 만찬 행사에서도 다시 한번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아니, 부인 멜라니까지도 제쳤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어디에 좌석을 배치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추수감사절 만찬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며 또 한 번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의 한 지지자가 이날 X에 공개한 만찬 사진에서 헤드 테이블에 트럼프 당선인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또 다른 옆자리에는 막내 아들 베런의 옆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멜라니아 여사보다 트럼프와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던 겁니다. 프랑스 보석 디자이너 사파리는 트럼프와 일론이 방을 돌며 모든 손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전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당시 매번 유세 마지막을 장식했던 YMCA송이 흐르자 머스크의 등을 툭툭 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 승리 이후에도 정권 인수팀 캠프가 차려진 마러러고라고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족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과 정책에도 머스크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자, 과연 머스크의 위상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늘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주말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관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너희 브릭스에게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향방을 보여줄까요? 네, 관세 얘기가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브릭스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가운데 이 브릭스 얘기에서도 브릭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이 여러 정치 수장들이 상당히 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 플로리다의 트럼프 자택까지 날아가서 트럼프를 당선인을 만날 정도로 여러 각국 수장들 그리고 경제 수장들이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무역들에 있어서 나라들도 그렇고요, 기업들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이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입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입김에 대해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정책들을 실시할 때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트럼프의 이 발언들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들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은 미국 내에 이 여러 물가의 상승률, 특히 이 필수 소비재들 쪽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미국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이런 물가 상승에 있어서 사실 소비자들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점진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연동되기 마련인데요. 전기차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 혼자 무려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내 증시와는 어떻게 연동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댄 아이브스죠. 미국에서 전기차와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히 좋은 통찰력으로 유명한 이런 이 월스트리트의 이런 베테랑인데요. 20년 이상의 이런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3.7%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런 친분, 이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댄 아이브스가 얘기한 부분들은 AI와 자율 규제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AI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제 완화에 대한 포커스가 전체적인 미국 전체적인 부분들보다도 테슬라의 좀 더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우호적인 입장 속에서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앨런 머스크와 얘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도 테슬라에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댄 아이브스가 얘기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AI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세 가지입니다. 국내 증시에 놓고 보면 전기차 보조금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악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전기차 보조금 얘기는 이전에 악재를 한번 맞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댄 아이브스의 발언들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AI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규제가 과연 전체적으로 완화가 될 것인지 특정 부분으로 완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중국 같은 부분들 보면은 중국에서 애플이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죠. AI에 대한 부분들 이 중국 내에서의 규제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오늘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보다는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 트럼프 부인보다도 추수감사절 자리에서 트럼프와 더 가까운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요즘은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서 머스크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머스크가 주는 영향력은 얼마나 더 커지는 걸까요? 네, 우선 앨런 머스크가 무언가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앨런 머스크가 무엇보다도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테슬라였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에도 분명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앨런 머스크가 사실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주목을 받았지만 이 부분보다도 트위터에 있어서 뭐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더 주목을 했었는데 이제는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좀 전에도 이 테슬라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앨런 머스크의 이런 정부 효율성부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김에 있어서 상당히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의 기대감, 그리고 관련된 국내 종목들에 있어서의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악재보다는 그래도 수혜 쪽으로 좀 더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스페이스 X까지 국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인 환경들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대통령 당선인이 두 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적인 기업들 무엇이 있었는지 김기은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